가을 저녁 노을이 서서히 물드는 압구정 외곽의 조용한 도로, 붉은 빛이 하늘을 감싸고 은행잎과 단풍잎이 바람에 휩쓸려 춤추듯 떨어졌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 검은색 고급 SUV 한 대가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더니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멈춰섰다. 차 안에서 윤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운전석 너머 뒷좌석에는 5달 된 딸 할인이 고개를 옆으로 기대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혜진은 백미러로 아이를 바라보며 이마에 땀을 훔쳤다. 오늘은 에코르아 뷰티의 해외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있는 중요한 날, 서울 전역이 퇴근길로 붐비기 전에 강남의 호텔에 도착해야 했다. 하지만 차량은 이유 없이 멈춰 있었고 시동은 걸리지 않았다. 급히 긴급 출동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제 차가 갑자기 도로에서 멈췄어요. 위치는 압구정과 청담 사이 도로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미안하다는 기운이 묻어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모든 차량이 다른 현장에 출동 중이라 최소 2시간은 소요됩니다. 2시간이요, 안 돼요. 1시간 안에 강남에 가야 하는데 차 안에 아기도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요청이 많아서. 통화를 마친 혜진은 핸들 위에 이마를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한숨은 깊어졌다.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그 순간 도로 건너편에서 자전거 한 대를 끌며 걸어오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노란 작업복을 입은 그는 SUV 앞에 다다르자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음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혜진은 경계심이 묻어나는 눈빛으로 창문을 조금 내렸다.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긴급 출동을 불렀는데 2시간이나 걸린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살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하지만 맑고 투명한 눈빛, 제가 한 번 봐드릴까요? 예전에 자동차 정비사로 일했었거든요. 혜진은 잠시 망설였다. 모르는 사람을 쉽게 믿는 건 위험한 세상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계산이나 꿍꿍이 없이 순수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괜찮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전거를 도로 옆에 세웠다. 보닛 좀 열어주시겠어요? 혜진이 레버를 당기자 그는 엔진룸을 숙련된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윤혜진이에요. 짧은 자기소개 뒤. 그는 5분 정도 엔진을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들었다. 냉각수 라인에 누수가 있네요. 엔진 과열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임시로 조치해 드릴게요.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은 공구 세트를 꺼내든 그의 손놀림은 거칠면서도 능숙했다. 혜진은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다. 자동차 정비사셨다고 했죠. 네. 예전엔 서울에서 큰 정비소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고향으로 내려왔죠. 왜요, 솜씨가 좋은데. 도유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경쟁이 심했고 대형 업체에 밀려 작은 정비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어요. 저도 버티지 못했죠. 그래서 농장에서 일하며 가끔 이렇게 차도 봐주고 있습니다. 그때 뒷좌석에서 할인이 칭얼대며 눈을 떴다. 이야마. 혜진은 얼른 아이를 안아 달랬다. 괜찮아? 할인아. 차가 잠깐 쉬고 있는 거야. 저기 아저씨가 고쳐주고 계셔. 도유는 아이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하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약 20분 후 그는 작업을 마쳤다. 이제 강남까지는 문제없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가능한 빨리 정비소에 들르세요. 정말 감사해요. 혜진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내밀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래도 시간과 노력을 써주셨잖아요. 정말 괜찮아요. 대신 안전 운전하세요.
그의 진심이 묻어나는 미소에 혜진은 잠시 말이 막혔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혜진은 채 올라 시동을 걸었다. 부드럽게 울리는 엔진 소리에 안도한 그녀는 창문을 내리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자 백미러 속 도윤의 모습이 작아졌다. 그날 혜진은 예정된 미팅에 늦지 않았고 협상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엔 자꾸만 노란 작업복을 입은 그 남자의 모습이 남았다. 이 세상에 아직 이런 진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그날 저녁, 정비소 직원은 말했다.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주다니 솜씨가 대단한데요?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에요. 집에 돌아온 혜진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종이를 바라봤다. 명함 대신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차 고쳐주신 윤혜진입니다. 차는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무사히 다녀왔어요. 정비소에서도 칭찬하더군요. 다행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혹시 내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감사 인사로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정말 부탁드릴게요. 할인이도 아저씨를 다시 보고 싶어 해요. 잠시 침묵 후 그는 웃음을 섞어 대답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다음 날 저녁 윤혜진은 할인과 함께 약속 장소인 압구정의 조용한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식당 안은 한산했고 창가 쪽 테이블에서 강도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차림이었다. 노란 작업복 대신 깔끔한 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소박한 미소, 해지는 순간 어제의 거친 손과 오늘의 단정한 모습이 묘하게 어우러져 눈길을 끌었다. 안녕하세요, 강도윤 씨.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자 혜진은 옆에 선 할인을 바라봤다. 할인아?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아저씨. 수줍게 인사하는 할인의 머리를 도윤이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어제보다 표정이 훨씬 밝네. 만나서 반가워. 자리에 앉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됐다. 메뉴판을 훑던 도윤이 말했다.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할인이가 먹을 수 있는 걸로 주문하세요. 그럼 파스타랑 리조또 하나씩 시키죠. 할인이 거는 조금 덜 맵게 부탁드릴게요. 주문을 마친 후 혜진은 물었다. 어제 말씀하신 고향 어디신가요? 강원도 양구예요. 서울에서 오래 지냈지만 결국 다시 돌아갔죠. 지금은 별빛 농원이라는 작은 유기농 농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별빛 농권이요. 이름이 참 예쁘네요. 밤이 되면 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보여서 그렇게 이름 붙였죠. 그의 말투엔 그곳을 향한 애정이 묻어났다. 혜진은 자연스레 더 많은 이야기를 물었다. 정비소에서 일하시다 농장으로 가신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처음엔 쉽지 않았죠. 하지만 매일 기계와 경쟁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땅을 일구고 계절을 느끼는 삶이 제 마음에 맞더군요. 물론 돈은 덜 벌지만 마음은 훨씬 편합니다. 그는 웃으며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윤혜진 씨는요, 에코루아 뷰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천연 비누 공방을 시작한 게 계기였어요. 그게 조금씩 성장해 지금의 회사가 된 거죠. 그 과정에서 할인 아빠를 만났고,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던 시기에 그는 다른 여자를 선택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속엔 오래된 상처의 그림자가 스쳤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운영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할인이가 제 곁에 있으니까요. 도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셨네요. 식사가 이어지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과 관심사로 흘러갔다.
하리는 도윤에게 장난을 치기도 하고 파스타 한 젓가락을 먹여주기도 했다. 식사를 마칠 즈음 도윤이 말했다. 이번 주말에 별빛 농원에 놀러 오시겠어요? 할인이도 좋아할 거예요. 농장이요. 네. 제가 기르는 채소와 과일도 보여드리고 직접 수확해 볼 수도 있어요. 할인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 가요. 저 진짜 농장 가보고 싶어요. 혜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주말에 뵙죠? 주말.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상쾌했다. 혜진의 SUV는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을 달렸다. 창밖으로 논과 밭이 이어지고 가을 햇살이 금빛으로 들판을 물들였다. 별빛 농원에 도착하자 입구에서 도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에 어서 오세요? 그는 오늘 다시 작업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도시의 빛에 신 햇빛 아래선 그는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다. 우와, 진짜 농장이다. 할인이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농장은 잘 정돈된 채소밭과 과수원, 그리고 한쪽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흙과 풀 냄새가 도시에서 잊고 지냈던 감각을 깨웠다. 도유는 할인의 손을 잡고 농장을 안내했다. 여긴 토마토밭, 저쪽은 상추랑 시금치, 그리고 저 과수원에는 사과랑 배가 있어요. 할인은 신기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혜진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를 대하는 도윤의 부드러운 시선, 자연을 대하는 그의 존중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여기 채소들은 전부 유기농이에요. 화학 비료나 농약은 전혀 쓰지 않죠.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더 값지군요. 농장 투어가 끝난 뒤 세 사람은 작은 정자에 앉았다. 도윤이 준비한 신선한 과일과 허브차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이 허브차는 직접 키운 거예요. 긴장 풀고 마시면 좋습니다. 향긋한 허브 향이 코끝을 스쳤다. 혜진은 천천히 차를 마시며 주위를 둘러봤다. 바람이 잔잔히 불고 멀리서 닭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이곳 정말 아름답네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온함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곳에 머물고 있죠. 서울에서 지쳤을 때 이 땅이 저를 살려줬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사이 하리는 다른 아이들과 금세 어울려 놀고 있었다. 혜진은 무심코 물었다. 가족은 있으신가요? 도유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없어요. 예전에 약혼한 적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떠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상처가 묻어 있었다. 미안해요. 그런 걸 묻다니 괜찮아요. 지금은 오히려 그 일이 저를 더 좋은 길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혜진은 할인과 함께 농장을 나서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단순한 감사로 시작된 인연이 조금씩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에코루아 뷰티 본사 회의실은 유난히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해외 수출 예정이었던 주력 제품의 원료에서 품질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특히 중국 바이어 측에서 이미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통보까지 보내왔다. 윤혜진은 서류 더미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회사의 명성과 신뢰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기였다.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원료 공급 업체에서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다른 대안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국내 시장에 집중하거나 원료를 전면 교체하는 방법뿐입니다. 회의가 끝나자 혜진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창밖의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다. 그녀는 서랍 속에 있던 작은 사진을 꺼냈다. 할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웃음이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졌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강도윤이라는 이름이 떴다. 많이 바쁘시죠? 그의 목소리엔 염려가 묻어 있었다. 네,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힘드신 일인가 보네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혜진은 피식 웃음을 지었다. 도윤혜 씨가 어떻게 이런 일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냥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하지만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의 목소리가 마음 한켠에서 잔잔하게 울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할인을 재운 후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았다. 조용한 집 안에서 모든 압박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녀는 결국 다시 전화를 걸었다. 도윤 씨,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사업을 키우기 위해 쌓아올린 노력, 그 과정에서의 희생, 그리고 이번 위기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도유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혜진 씨, 강한 사람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저는 너무 무서워요. 정말 다 잃을까 봐 두려운 건 그만큼 지켜야 할 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걸 지킬 방법을 찾는 게 강한 사람의 길이죠. 그의 단순한 말이 이상하리만큼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내일 농장에 오시겠어요? 할인이랑 같이요. 잠시라도 머리를 식히면 길이 보일지도 몰라요. 다음 날 별빛 농원은 가을 햇살에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감나무 가지가 살짝 흔들리고 밭에서는 갓 수확한 무와 배추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도유는 정문 앞에서 두 팔을 벌리며 방했다. 이어서 오세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직접 만든 점심을 준비했어요. 그가 준비한 식탁 위엔 농장에서 딴 채소로 만든 신선한 샐러드, 구운 단호박, 갓 지은 현미밥, 그리고 직접 구운 빵이 놓여 있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재료 본연의 색과 향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 이렇게까지 준비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맛있게 드시고 잠시라도 편하게 쉬다 가세요. 하리는 이미 다른 아이들과 뛰어다니고 있었고 혜진은 식사를 하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식사 후 도유는 그녀를 농장 뒤편에 작은 연못으로 데려갔다. 연못 가장자리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고 물 위에는 연꽃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힘들 때마다 와서 마음을 다스리죠. 혜진은 조용히 연못을 바라봤다. 잔물결 위에 비친 하늘이 평온하게 느껴졌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란다는 거 아세요? 흙탕물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고 피어나죠. 그가 고개를 돌려 혜진을 바라봤다. 저는 그게 혜진 씨와 닮았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저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아니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여기까지 키운 사람입니다. 그건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번 위기도 분명 극복하실 겁니다. 그의 말은 위로를 넘어 믿음이었다. 혜진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진은 창밖의 노을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 했다. 그녀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내일 다시 회사로 돌아가 싸울 준비를 하리라. 다음 날 아침, 윤혜진은 이른 시간에 회사로 향했다. 밤새 마음을 다잡은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임원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절망에 잠겨 있던 대표가 이제는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겁니다. 혜진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켜고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다. 첫째, 원료 공급망을 전면 재편합니다. 둘째,
품질 관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어떤 시장에서도 신뢰받는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중국 시장의 공백은 국내 시장의 집중 공략으로 채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퓨어 네이처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별빛 농원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유기농 화장품 라인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성분만을 사용해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층을 공략하겠습니다. 임원들은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의 눈빛 속에서 확신을 읽었기 때문이다. 3개월 후, 퓨어 네이처 라인은 시장의 첫 팔을 내디뎠다. SNS와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특히 젊은 층과 친환경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런 어느 날, 혜진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다. 대표님, 하나스 그룹의 부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잠시 뒤, 세련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안녕하세요. 윤혜진 대표님 저는 하나스 그룹 부사장 최민석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희 그룹은 친환경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코루아 뷰티의 퓨어 네이처 라인은 저희 방향성과 완벽히 맞아떨어집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혜진은 놀랐다. 하나스 그룹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 하나였고, 그들의 투자 제안은 회사의 도약을 의미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떠난 뒤, 혜진은 곧바로 강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윤 씨,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스 그룹에서 우리 회사와 협력하고 싶대요. 정말요, 축하합니다. 혜진 씨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네요. 이건 도윤 씨 덕분이기도 해요. 퓨어 네이처는 별빛 농원에서 영감을 받은 거니까요. 그건 혜진 씨의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날 저녁, 혜진은 특별히 도윤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그는 깨끗하게 다린 셔츠와 재킷을 입고 나타났고, 혜진은 드물게 원피스를 입었다. 와, 오늘 정말 멋지네요. 도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도윤 씨 오늘 보니까 새삼 다르게 보이네요. 그들은 샴페인을 주문하고 건배를 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식사 도중 혜진은 진심 어린 고백을 했다. 사실 큰 기업과 손잡는 게 조금 무서워요. 제 가치와 철학을 잃을까봐. 도윤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혜진 씨는 단순히 성공만을 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지키면 어떤 선택을 해도 옳을 겁니다. 그의 말에 혜진은 마음이 놓였다. 식사 후 두 사람은 한강변을 함께 걸었다. 밤하늘의 별과 강물 위에 반짝이는 불빛이 어우러졌다. 바람은 서늘했지만 옆에 있는 온기가 그보다 더 따뜻했다. 도윤 씨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저 차가 고장나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그의 눈에도 깊은 감정이 비쳤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혜진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지만 우리가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이제는요, 이제는 그 차이가 오히려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한강의 물결 소리를 배경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첫 키스를 나누었다. 하나스 그룹과의 협상이 최종 마무리된 날, 윤혜진은 회의실 창밖으로 펼쳐진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햇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번 계약은 에코루아 뷰티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발판이 될 것이었다. 퓨어 네이처 라인은 하나스 그룹의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고, 첫 타겟은 유럽과 북미였다. 천연 친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였다. 주말, 혜진은 별빛 농권으로 향했다.
농장 입구에는 강도윤과 할인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엄마 왔다. 할인이 환하게 달려와 품에 안겼다. 오늘은 회사 일 다 끝내고 온 거예요. 도윤이 물었다. 네, 드디어 하나스 그룹과 계약이 확정됐어요. 정말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혜진을 농권 옆 언덕길로 이끌었다. 하얗게 눈이 덮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전망 좋은 목가가 나왔다. 그곳엔 간단히 꾸며진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엔 유리 상자에 담긴 반지가 있었다. 혜진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윤혜진, 당신을 처음 만난 그날,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도유는 반지를 꺼내 무릎을 꿇었다. 당신과 할인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평생 함께 걸어가 주시겠어요? 혜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네, 영원히 함께 할게요. 그의 손에 이끌려 반지를 낀 순간 하늘에서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왔다. 결혼식은 봄이 시작되는 4월, 별빛 농원에서 열렸다. 화려한 장식 대신 들꽃과 나무로 꾸며진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 하리는 꽃바구니를 들고 앞장서 걸었고 하객들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축복했다. 하나스 그룹 부사장 최민석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윤혜진 대표님은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지켜오셨습니다. 그것이 결국 가장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객들의 박수 속에서 두 사람은 부부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결혼 후 도유는 여전히 별빛 농원에서 일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제 그는 에코루아 뷰티의 퓨어 네이처 라인에 필요한 유기농 원료 자문 역할도 맡았다. 그의 농업 지식과 철학은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하리는 새로운 가족의 품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농장에서 함께 채소를 수확하거나 근처 숲길을 산책했다. 1년 후, 하린의 7번째 생일이 농원에서 열렸다. 정원 한쪽에는 도윤이 직접 만든 작은 텃밭이, 다른 쪽에는 혜진이 심은 꽃밭이 있었다. 친구들과 뛰어노는 하린을 바라보며 혜진은 조용히 속삭였다. 정말 행복해요. 도윤이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도요.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때 하린이 달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다. 엄마, 아빠 케이크 자를 시간이에요? 세 사람은 웃으며 케이크 앞에 섰다. 촛불이 꺼지고 박수와 환호가 정원을 가득 메웠다. 혜진은 문득 몇 년 전 압구정 외곽의 조용한 도로 위를 떠올렸다. 그날 차가 고장나 절망에 빠져 있던 그녀에게 다가온 노란 작업복의 남자. 만약 그가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무슨 생각해요? 도윤이 물었다. 그냥 우리의 시작을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네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인생의 아름다움이죠? 우리는 길을 예측할 수 없지만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요. 몇 년이 더 흐른 뒤 별빛 농원은 유기농 교육센터로 확장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지속 가능한 농업과 자연 친화적인 삶을 배웠다. 에코루아 뷰티 역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했지만 혜진은 경영진의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녀는 여성 창업가들을 멘토링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하리는 이제 청소년이 되었고 부모님처럼 자연과 과학에 관심이 많았다. 그녀는 학교 프로젝트로 유기농 화장품의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며 자신이 자란 환경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어느 봄날 아침,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윤과 할인이 함께 텃밭에 서서 씨앗을 심고 있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햇살은 따뜻하게 세상을 감싸고 있었다. 그 순간
혜진은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 진정한 부유함은 은행 장호가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이 순간에 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농원 가득 퍼져 나갔다. 그들의 인연은 우연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로 완성되어 있었다.